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년 전 부채를 모두 갚았던 익산시가 다시 상당한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천억 원에 육박했던 익산시 부채가 제5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면서 5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70년 전 찍었던 군산시 사진이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돼 행정 업무에 활용됩니다. 이들 사진은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1940년대 항공사진 195장입니다. 이 사진들은 군산 도시 구조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고 산림과 농지, 건축 등 업무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부터 내렸던 비가 약해지면서 익산과 군산은 오후 4시 기준 14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 이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곳에 따라 많게는 180m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6년 전 부채를 모두 갚았던 익산시가 다시 상당한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천억 원에 육박했는데 제5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면서 적어도 5천억 원 이상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회계 연도 기준 익산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2,999억 8,800만 원. 1년 전보다 14.9%가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채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신청사 건립으로 534억 원입니다. 또 다우리 건립과 대한노인의 익산지회관 건립, 국도 27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원 조성, 여산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왕궁 정착농원 현업투자 매입 등이 장기 차입금이 포함된 주요 사업들입니다.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 조성과 금마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은 지역 상생발전조합에 3.5%의 이자율로 빌려 2034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올해도 익산시는 지방채 3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어서 부채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천억이 왜 부채가 생겼느냐 보면 장기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장기 차입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SOC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부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 이후에도 추경 예산 등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제5 산업단지 조성. 내년부터 착공 예정으로 조성 면적은 60만 평, 추산 사업비는 2,500억 원입니다. 국가산단이 아니어서 익산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해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산단 일부 개발을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5산단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인데 5산단에도 들어갈 비용이 약 한 2천억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익산시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기반 사업들이고 연차적 재정 계획에 따라 재정 운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고 분양을 통해 사업비 회수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까지 3,400원에 달했던 부채를 모두 갚았던 익산시. 하지만 또다시 당시의 부채 수준에 근접한 데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이 아리백 중심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성장정책 해설서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서남권은 AI 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져도 지역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망은 구축되지 않고 있어 SK 등 대기업 투자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전력과 한수원, 새만금청이 추진했어야 할 송전 설비와
전력 개통망 연계 공사는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력 개통망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찰보리 가격이 작년보다 75% 올라 군산 짬뽕라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 원협에 따르면 통계청 생산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지난 4월 보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74.8% 상승했습니다. 보리값 상승에는 찰보리를 주재료 하는 군산 짬뽕라면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산 짬뽕라면은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400만 개가 넘게 팔렸으며 소비된 보리는 150톤이 넘습니다. 한편 전국 쌀보리 재배 면적 11,432헥타르 가운데 절반인 5,000헥타르가 도내에 있고 대부분 군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 마을전자 상거래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이 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익산시는 마을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과 잔류농약 검사, 농업인 교육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기에 맞춘 기획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도내 수출과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미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도내 대미 수출은 올해만 1,621억 원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 제품이 280억 원으로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크고 농기계와 자동차 부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수출 감소로 연간 지역 생산은 2천억 원, 고용은 681명이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오늘 지역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TF 킥오프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에 따르면 회의에는 전북도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TF 운영 취지와 대응 시스템 체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에 동물복지진흥원을 유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시가 반려동물 선도도시로 나아가려면 진흥원 유치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익산에 진흥원이 설립되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어 익산이 국내 동물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자치도 전보 인사에 따라 익산시 부시장이 바뀝니다. 신임 부시장에는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오게 됩니다. 최 국장은 김제 출신이며 정읍시 부시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 강영석 부시장은 전북자치도 특별자치 교육협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군산시가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 195장을 디지털 정사 영상으로 제작해 행정 업무에 활용합니다. 이 사진들은 1940년대 군산 도시구조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고 산림과 농지, 건축 등 업무에 폭넓게 활용돼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비안도의 한 갈색 지붕. 이 집은 오래전 지어졌지만 지목은 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돼 철거해야 할 상황. 하지만 군산시가 정사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1973년 이전에 지어져 불법 건축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973년 시행된 농지법으로 형질 변경 허가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허가로 있다가 밭이나 논 위에다가 집을 옛날에 지었는데 대지인데 왜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나,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건물분에 대한 제한세, 그런 제한세 같은 것들을 냈던 내력들이 있으면은 13년 이전에 어떤 증빙이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군산시는 국토지리 정보원이 보유한 항공사진 195장을 디지털 정사 영상으로 제작해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사 영상은 낱장으로 된 수십 장의 항공사진을 연속되게 이어붙인 통판 사진을 말합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1947년부터 1969년까지 일제강점기 이후 격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1947년 촬영된 군산의 항공사진은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정사 영상은 산림과 농지, 세무, 건축부서에서 공유할 방치입니다. 또 관련법 제정 이전의 토질 형질 변경에 대한 양성화 검토,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여부 판단 등의 근거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농지부서라든가 뭐 도시부서 어떤 뭐 그런데 또 어떤 사업하는데 그런 부서들이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농지 관련해서도 농지 전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따져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사진들이 없으면은 그 증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민원이 왔을 때 농지 전용 관계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항공으로 찍은 흑백 사진, 디지털 작업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주지법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30만 원,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앞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마약을 끊지 못했고 세 번째 재판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서울과 인천에서 메스암페타민과 합성대마를 구매 투약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면서 올 들어 도내에서 200명에 달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1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194명이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도내 식중독 사고는 지난 2022년 11건에서 2023년 17건, 지난해 16건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손 씻기와 함께 물을 끓여 마시고 육류,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마가 본격화한 가운데 군산에서 올해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군산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해천 열대야는 지난해 7월 6일보다 17일 빠른 겁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장마의 영향으로 열대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 소룡포구 해상에 빠진 50대 남성이 금난도에서 구조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52분쯤 군산 소룡포구 앞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금난도 암벽을 붙잡고 있던 50대 A씨를 발견해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으며 조류에 휩쓸려 소룡포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금난도까지 흘러갔습니다. 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의 녹조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 기포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기포시설은 물속에 산소를 직접 공급해 정체된 물을 강제 순환시켜 녹조 발생을 줄입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공사 수질 개선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오는 8월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 군산지부 임수환 계장이 오늘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임 계장은 지난 15일 묘지이장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요청을 수상히 여겨 인출 사유를 물었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고객에게 신고를 권유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현익 군산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 등 8개 지자체가 기독교 선교기지에 대한 유네스코 유산 등 제 힘을 합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김제와 목포,
광주 남구 등 8개 지자체가 세계유산 등재 유치 협의회를 꾸렸습니다. 앞으로 예수병원과 신흥학교 등 전주 지역 15개 문화유산을 비롯해 각지에 있는 기독교 선교기지를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2달간에 걸쳐 도내 농촌에서 숙박을 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 공감여행 경비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도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숙박하면 비용의 최대 20%를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에서 체험 활동을 하면 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합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는 주중에 한해 숙박 요금 50%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고창군이 다음 달 7일부터 그동안 활용해온 고창터미널을 임시터미널로 이전해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따라 고창터미널을 임시터미널로 이전하게 됐다며 임시터미널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7년 말까지 공동주택과 청년 앵커시설, 주차타워 등을 갖춘 터미널 복합단지를 새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도내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맞벌이 부부 비중은 56.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제주와 전남,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익산 치킨로드의 3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삼남극장은 1977년부터 중앙동에서 운영된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닭요리와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 외식문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로써 익산 치킨로드에는 연품닭과 BBQ 익산문화점에 이어 3번째 매장이 들어섰으며 8월까지 3개의 매장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내년 군산시민 참여 예산으로 23억 원이 책정된 가운데 지방재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예산학교가 열렸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송윤정 강사가 진행하는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지방재정과 시민참여 예산의 이해와 운영, 사업제안서 작성 요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내년 참여 예산으로 23억 5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익산에서 주얼리 뿌리기는 경기대전이 11월에 열립니다. 이번 대전은 디자인 공모전을 겸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익산시는 성공적인 대전 개최를 위해 오늘 패션산업시험연구원,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 기관은 행사 공동기획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한 사후 관리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K관광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대상으로 하는 고군산 섬이길 다다리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섬에서 모할래와 소문내기 이벤트, 섬 속 틀림 그림 찾기 등 매달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또 10월에는 군산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 축제와 연계한 인증샷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K관광섬 인스타 공식 채널에 댓글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취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악기 연주와 건강 걷기, 스트레칭 등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구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지역 자생단체 봉사원이 군산 경로식당을 찾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9일 진행된 봉사활동은 행복나눔 봉사라는 구호 아래 정성 가득한 음식을 대접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비가 오는 가운데 군산은 25도, 익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21도에서 27도를 보이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비 소식이 있으며 주간 최고 30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